개가 없었다면 고대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1. 인간이 살아남기 어려웠던 세계. 지금 당신은 개와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한 마리를 키우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저 개를 꽤 괜찮은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을 4만 년 전으로 돌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날 개의 조상은 그때 늑대였습니다. 인간과 같은 먹잇감을 노렸고 사냥 실력은 인간보다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을 무사히 넘기는지는 늑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경쟁자였던 늑대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침대 발치에서 잠드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인간보다 뛰어난 포식자는 어쩌다 인간의 동반자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을 기회를 주었고 문명이 시작될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거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4만 년 전, 지구는 결코 인간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동굴 벽화와 모닥불 곁의 낭만적인 장면은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진짜 공포는 해가 진 뒤 시작됐습니다. 몸을 지켜줄 제대로 된 벽도, 전기도, 위험을 알려줄 경보장치도 없었습니다. 인간 앞에 놓인 것은 짙은 어둠과 그 속에서 인간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수많은 포식자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는 동굴 사자와 동굴 하이에나가 배회했고 오늘날의 말만큼 거대한 동굴곰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하나같이 인간보다 크고 빨랐으며 빙하기의 혹독한 환경에도 훨씬 잘 적응해 있었습니다. 반면 인간은 창 하나를 손에 쥔 중간 크기의 영장류에 불과했습니다. 야간 시력은 형편없었고 자신을 먹이로 여기는 생명체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세계에 인간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현생 인류가 유럽에 도착하기 약 20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탈인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원시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불을 다루고 도구를 만들고 죽은 이를 매장했습니다. 어깨는 더 넓고 뼈는 더 단단했으며 현생 인류라면 한 계절도 버티기 어려웠을 추위에 맞춰진 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체 조건만 놓고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라졌고 우리는 남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실마리는 인간이 부탁한 적도 없는 선택을 내린 한 마리 늑대에서 시작됩니다. 2. 인간 곁으로 다가온 늑대. 이 관계는 인간이 세운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리에 앉아 포식자를 길들여보자고 결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작은 늑대의 기회주의와 인간의 관찰력이었습니다. 인간을 비교적 덜 두려워한 일부 늑대가 야영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공격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주변에 머물며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음식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견딜 수 있었던 늑대는 더 안정적으로 먹이를 얻었고 더 오래 살았으며 더 많은 새끼를 남겼습니다. 그 새끼들 역시 인간을 조금 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약 10,000년 동안 반복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동물이 탄생했습니다. 인간을 그저 참아주는 늑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았지만 인간 곁에서 살아가도록 변화한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는 다른 어떤 가축보다도 10,000년 이상 먼저 길들여졌습니다. 염소보다도 소보다도 빨랐습니다. 심지어 농경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인간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개의 협력은 정착 생활이 편리해진 뒤 생겨난 부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마주한 가장 위험한 환경 속에서 맺어진 생존 동맹이었습니다.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 서로 경쟁하던 최상위 포식자들, 그리고 사냥꾼인 인간을 오히려 죽일 수도 있었던 거대한 먹잇감 사이에서 만들어진 관계였습니다. 삶이 편해졌기 때문에 늑대가 개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그 어느 때보다 가혹했고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에 두 종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3. 개가 고대 인류에게 실제로 해준 일. 많은 사람은 고대의 개가 야영지를 지키고 사냥을 돕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변화의 규모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럽의 대규모 매머드 사냥 유적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당시의 무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매머드 80마리, 90마리, 때로는 100마리가 넘는 유해가 나왔습니다. 매머드 뼈로 지은 인간의 거처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대규모 사냥이 반복됐다는 흔적입니다. 매머드는 약 4톤에 이르는 근육과 상아의 덩어리입니다. 창을 든 인간이 치밀한 협력 없이 한 마리와 맞선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큰 개들이 한 팀으로 움직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사냥에는 전략이 생깁니다. 개는 먼저 냄새만으로 먹잇감을 찾아냈습니다. 먼 거리를 가로질러 흔적을 추적했고 먹잇감을 둘러싼 뒤 으르렁거리며 돌진해 움직임을 묶어두었습니다. 그 사이 사냥꾼들은 가까이 접근해 결정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두 종은 각자가 가장 잘하는 능력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결과를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규모 매머드 사냥 유적이 나타난 시기와 개가 인간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가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생존의 공식을 바꾼 조합에 가까웠습니다. 사냥감이 늘면 먹을 수 있는 단백질도 늘어납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 성인은 더 강해지고 영아기를 무사히 넘기는 아이의 수도 많아집니다. 더 잘 먹는 집단은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던 우위도 세대를 거치면 계속 쌓입니다. 개는 단 한 번의 사냥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남을 확률 자체를 장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4. 밤. 인류의 가장 큰 약점. 하지만 사냥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밤에 있었습니다. 개가 지키는 인간의 야영지에 포식자가 다가오면 조용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개가 먼저 기척을 알아차리고 소리로 위험을 알립니다. 인간은 잠에서 깨어나 대비할 시간을 얻습니다. 그 결과 포식자가 공격을 포기하거나 공격이 시작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고대 인류의 야간 시력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각은 평범했고 후각은 인간을 사냥하던 동물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무력했습니다. 개는 인간에게 부족했던 감각을 모두 보완해 주었습니다. 개는 인간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위험에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동안 야영지 주변을 살폈고 하루 중 가장 위험했던 어둠의 시간을 살아서 견딜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밤이 한두 번이 아니라 10,000번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생존의 확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먹잇감을 사냥하고 같은 포식자를 상대하며 똑같이 위험한 밤을 보내는 두 인간 집단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집단은 매일 아침 조금 더 배부른 상태로 눈을 뜹니다. 조금 더 충분히 쉬었고 밤사이 동굴 사자에게 누군가를 잃을 가능성도 조금 낮습니다. 다른 집단에는 그런 이점이 없습니다. 하루만 놓고 보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면 무시할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1000년이 흐르면 그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고 우리는 남은 이유. 네안데르탈인은 단 한 종의 동물도 길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래왔던 방식으로 빙하기에 맞섰습니다. 도구와 불, 오랜 세월 쌓아온 지식은 있었지만 다른 종과 맺은 동맹은 없었습니다.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유럽에 도착하면서 사실상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무언가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포식자와 맺은 종간 동맹이었습니다. 이 사냥 동맹은 인간의 활동 범위를 2배로 넓히고 사냥 성공률을 3배로 높였습니다. 인간의 감각이 가장 약해지는 밤에도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더 크고 강했으며 유럽에서 훨씬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싸우는 동반자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현생 인류가 유럽에 도착하고 약 10,000년이 흐른 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6. 인간을 이해하도록 스스로 바뀐 개. 인간이 훗날 길들인 동물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염소는 젖을 주었고 소는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말은 속도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른 동물이 주지 못한 것을 주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꾼 것입니다. 방 건너편에 있는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켜보세요. 개는 손이나 손가락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상에 시선을 옮깁니다. 반면 지구에서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는 손가락 자체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는 별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어린 강아지 때부터 이런 몸짓을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인간이 나중에 가르쳐준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과 함께 살아온 수천 년 동안 개가 스스로 진화시킨 능력입니다. 개는 지구상의 다른 동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에 생물학적으로 민감해졌습니다. 개의 뇌에는 인간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구조는 인간 뇌의 대응 영역과 비슷합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웃음과 울음, 분노에 찬 외침처럼 감정이 강하게 실린 소리는 개의 청각 피질과 편도체를 활성화합니다. 인간의 뇌가 반응하는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알아차립니다. 한 연구에서는 겁에 질린 사람의 땀 냄새를 맡은 개에게 측정 가능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평온한 사람의 땀 냄새에 노출된 개는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개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자신이 그 감정을 분명히 자각하기도 전에 몸에서 나타나는 공포의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고대 인류에게 이것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약 90cm 떨어진 곳에서 잠드는 동물의 몸속에 들어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7. 다른 가축에게는 없는 유대. 개에게는 다른 어떤 가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와 사람이 서로 눈을 맞추면 양쪽 모두의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집니다. 부모와 아기 사이의 유대를 형성할 때 분비되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충성심을 강화하고 자신을 넘어 다른 존재를 지키려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인간의 손에서 자란 늑대에게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과 눈을 맞추며 서로의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는 능력은 길들여진 개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개는 인간과 더 단단히 결속하기 위해 이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인간 가까이에서 사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인간과 유대를 맺도록 변화했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8. 매장이 보여주는 관계의 진실. 수천 년 전의 고대 매장지에서는 개가 인간과 함께 묻힌 사례가 발견됩니다. 어떤 개는 목걸이로 장식된 채 자신이 함께 살던 사람들 곁에 놓였습니다. 죽은 뒤에도 주변의 인간과 비슷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이 개들은 인간이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 정을 붙인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동반자였습니다. 15,000년 전의 인간도 오늘날 우리가 가족을 잃고 슬퍼하듯 자신의 개를 잃고 슬퍼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과 개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유대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개는 농경보다 먼저 인간 곁에 있었습니다. 도시보다도 문자보다도 먼저였습니다. 인간이 길들인 다른 모든 동물보다 앞섰고 최초의 작물을 심고 최초의 벽을 세우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개는 곁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창 하나를 든 중간 크기의 영장류에 불과했던 때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한 행성에서 어떻게든 버티려 했던 그때, 개는 인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만 년이 흐른 지금, 그 늑대의 후손은 당신의 침대 발치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본다면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 동물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처럼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아는 문명 역시 세워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9. 결론. 당신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 어느 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날 한 늑대는 당신의 조상과 같은 먹잇감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과 끝까지 경쟁하는 대신 인간 곁에 머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한 종의 생존 방식을 바꾸었고 마침내 문명이 탄생할 가능성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